특징주 이제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은 이제 2차 전지 업계에 거의 뭐 미우놀이 새끼 같은 종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금양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실 주가 추가 하락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가가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이죠. 오늘 거래재개 이후에 이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긴 하나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우하향입니다. 기업의 도덕성이나 신뢰성이 흔들렸을 때 주가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전한 기업들도 많으니까 투자 관점에서 사실 이런 기업을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나온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이전 내용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전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금양이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이 된 이슈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은 말 그대로입니다. 공시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허위사실, 과장, 과대 이런 부분을 넣어서 공시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 공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혹은 뭐 기관, 외국인이 주로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뭐죠? 네, 공신력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공시가 나왔을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혹은 기타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공시를 믿고 투자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게 공시를 하면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을 해요. 왜 지정이 됐냐? 자, 5월 달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5월 달에 몽골 광산 투자로 인해서 올해 매출 4천억, 영업이익 1,600억,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억원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공시를 했어요. 근데 지난달 27일에 정정 공시를 내고 몽골 광산 수익 추정치를 매출 66억, 영업이익 13억으로 하향 조정, 그냥 하향 조정이 아니죠. 대폭입니다. 대폭. 이 수치가 차이가 뭐 많이 안 난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차이가 현격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죠? 물론 전기차 업황이 빠르게 꺾이긴 했어요. 5월달이랑 이제 5개월 후인 지금의 전기차에 대한 전망치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과도하게 측정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허위공시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을 했고요. 이번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주가 급락 후 약간 메꾸는 모습인데, 자, 그럼 이에 대한 금양의 입장을 봐야겠죠. 책임 경영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부족한데 나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래서 대금 전부를 2차전지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존의 그 계획과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증 대금 중에 3,500억을 공장 건설 설비 투자, 나머지 1,000억만 차입금 상환 이렇게 이제 쓰려고 했는데 요 차입금 상환을 안 하고 전액을 뭐 이제 그 설비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왕창 빌려놓고 유증을 통해서 그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왕창 빌려서 어떻게 보면 좀 흥청망청 쓰고 유증을 해서 그 돈으로 또 갚아요. 주주의 피 같은 돈으로 차입금을 갚는 거죠.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차입금 상환 안 쓰고 유증 대금을 다 투자해서 빨리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데 쓰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책임 경영까지 얘기할 문제냐 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금양 측에서는 이걸 책임 경영이라고 하긴 했죠. 근데 진짜 책임 경영은 뭐 사재를 내놓거나 개인 재산을 내놓거나 요 정도까지는 가야지 진정성이 좀 보이긴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형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생산 능력을 보면 부산 사상구 드림팩토리 1공장 2170 전지 700만 셀 생산입니다. 근데 이제 목표대로 연내 기장 소재 신공장 드림팩토리 2가 준공되면요, 내년 상반기에 연간 3억 셀, 엄청나게 늘어나죠. 2170 2억, 4695 1억 셀. 요 숫자는 배터리의 규격과 크기입니다. 2억 셀, 1억 셀의 양산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요것 또한 예상입니다. 이게 진짜 진행될지는 좀 더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드림팩토리의 공정률 73% 수준까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투자금이 100%
투자에 쓰인다라고 한다면 좀 원활하게 외형 성장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는 있어요. 드림팩토리2 공장의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사측에서는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불성실 법인 공시 거래 정지가 한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재개된 다음에 시가가 20% 밀렸다가 지금 낙폭을 마이너스 9%로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 주가 기준으로 보면 52주 신저가를 찍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불성실 공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한번 타격을 입은 것이고 책임 경영이라고 내놓은 방안은 차입금을 안 갖고 일단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차입금은 언젠간 또 갚아야 되는 돈이기는 하거든요. 그럼 그런 돈은 결국은 회사로 들어오는 돈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남아있기는 합니다. 결국은 기대할 부분은 투자를 통한 외형 성장, 그것을 통한 뭐 흑자 전환 기대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크게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금양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낙폭을 줄일 때 좀 비중을 줄여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좋은 2차 전지주 많거든요. 사실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좋은 2차 전지들 LG 에너지솔루션도 좋죠. 그래서 이런 2차 전지주들 많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우량한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